메이저 카드 여러분 배웠듯이 메이저 카드는 뜻은 굉장히 큰 뜻, 넓은 뜻,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마이너 카드는 기본적으로 좀 작지만 디테일하고 세심한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 카드를 구성을 보면, 자, 마이너 카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4개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잘 좀 줬다. 그러니까 마이너 카드는 4개의 상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 완즈라고 해서 지팡이라고 표현되는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컵이에요. 그냥 컵은 컵이죠. 그 다음에 소드라고 해서 이거는 검. 그 다음은 펜타클. 이거는 보통 동전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이너 카드는 4개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동양에는 오행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사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원소가 뭐냐면 불, 물, 그 다음에 공기, 또는 이거를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 보통은 대지라는 명칭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모든 물질,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서양에서 옛날에 연금술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는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해서 사기를 많이 쳤는데, 그게 과학의 발전에 한몫을 해요.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면 뭐 희한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과학 발전을 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원소에 보통 이걸 사원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영화에 제호원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4개 원소에 나머지 원소에서 살아,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서양에서 5원소 얘기를 해요. 이 4개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에테르라고 해가지고 그걸 5개로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해서 요즘은 5원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전의 카드에서는 이 4가지 사원소를 주축으로, 그래서 이 원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상징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카드가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불의 원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불, 이런 불하고도 거의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오행에서의 그 나무의 의미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에 타오르는 불뿐만 아니라 고목나무에서 꽃이 핀다거나, 지금 봄이 되니까 막 꽃망울이 막 터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을 다 불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에너지의 역할을,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러면 사람한테 이 원소의 기운은 뭐냐 그러면 보통 열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그 열정이라는 게 안에서 바깥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보통 열정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런 열정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거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죠. 즉 바깥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보통 지팡이 카드를 열정 카드 또는 일 카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지팡이를 보면, 또는 불의 모습을 보면 열정, 일, 이런 거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메이저 카드 6번을 보면 연인 카드, 남자 뒤에 불꽃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꽃을 열정이라고 표현해서 열정적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그 열정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악마 카드에도 보면 남자 뒤에 불꽃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몸에 붙어버리면 욕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 열정이 과해지면. 그래서 이 불이라는 모습이나 지팡이의 모습을 보면 뭔가 열정적인 것 또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컵은 물이에요. 자,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물은 존재하는 건 있지만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컵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러니까 뭐 삼각형, 원형, 뭐 사각형 다 변하죠. 그래서 물은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자꾸 변해. 그럼 사람으로 대입하면 사람이 항상 변하는 건 뭐죠? 감정. 즉 어떤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걸 다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을 포함해서 이 감정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이 감정 변화는 주로 어떨 때 변하냐면 사람을 상대할 때 변하죠. 이 책상을 보고 어쩔 때 좋았다가 어쩔 때 싫었다가, 아주 비싼 거라면 사기당했으면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것도 사람한테 감정이 상한 거죠. 그 물건보다도. 그래서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감정이 변한다 그래서 보통 컵이나 물이 나오면 감정 또는 사람의 관계 카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카드 그림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물이 잔잔해 그러면 어때요? 감정이 평온해. 만약 파도 치고 있으면 어때요? 감정이 파도 치고 있어. 격해졌어. 이런 의미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컵 자체는 물을 상징하는데 컵 안에 있는 물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컵은 감정인데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어때요? 그 물의 형태가 막 이렇게 구비져 있어. 그러면 마음도 그렇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물을 감정으로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검이에요. 자, 검은 이 공기라는 원소인데 이제 오행에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낯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느끼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공기는 다 느낄 수는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 바람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물체들이 보이는 거지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 자체는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게 어느 모임이나 어느 장소에 딱 갔을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갑자기 쎄. 여기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막 복잡한 생각이 들죠. 어떤 때 딱 가면 거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따뜻해. 여기 잘 왔네. 즉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 후에 어떻게 돼요? 그래, 결심해서 여기서 나가는 거야? 아니야, 참고 기다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요. 칼의 모습하고 되게 닮았어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칼을 뽑으면 뭐라도 썰어야죠.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생각 사고는 어떤 거냐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만약에 감성적인 생각이나 사고는 감정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바람이나 공기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차갑다요. 냉정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너무 아프죠? 고민, 스트레스. 그래서 검카드를 보통 결정카드, 결단카드 또는 스트레스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검카드는 좋은 카드가 거의 없어요. 다 안 좋아요. 왜? 칼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리를 해주는 칼을 앞에서 들고 있다고 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검카드는 굉장히 안 좋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흙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영어로 대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즉 땅이라는 얘기예요. 즉 땅이니까 꼭 흙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금을 좀 포함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흙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하면 물질이 많으면 풍요롭고, 풍요, 번영, 돈, 여유, 성공 막 이런 것들을 펜타클은 의미를 하죠. 그래서 다들 펜타클 카드를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질문에 이 카드가 나오면 주기되든 발표되든 돈은 되겠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꼭 돈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그래서 보통 동전 카드들은 뭔가 풍요 카드 또는 동이라고 써놨네.
본 카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끄덕끄덕 하다가 나중에 이 키워드를 다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다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팡이 카드 14장, 컵 카드 14장, 검 카드 14장, 다 14장씩 있죠? 그 카드에는, 이 14장에는 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져 있는데 나중에 그걸 기억을 못해서 좀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지팡이 카드 14장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카드 지팡이 에이스. 자, 마이너 카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키워드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 키워드를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에이스 카드인데 보통 1번의 숫자에 해당해요. 여기는 보이지 않죠? 숫자는 없지만 1번 카드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불에 대한 어떤 느낌, 첫 번째니까. 그리고 키워드는 시작과 창조. 그 외에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뜻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시작이고 어떤 창조냐? 기본적으로 열정과 일. 어떤 열정과 일의 시작.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가 시작이 돼, 일이 시작이 돼.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물음에서 손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즉 이거는 신의 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주는 지팡이야. 신이 주는 시작이야. 신이 주는 거니까 좋은 거 주겠죠. 신이 엿 먹으라고 엿을 주진 않겠죠. 굉장히 좋은 걸 준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아. 근데 주위에 보면 나뭇잎이 흩날리잖아요. 이거는 우리 메이저 카드에서 탑 카드나 달 카드에 보면 불꽃이 흩날리고 있는 거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술 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시작. 네? 그 불꽃. 요즘. 요오드. 요오드는 신의 은총. 그렇죠. 그 불꽃을 나뭇잎으로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이 줬는데 신이 은총까지 뿌려주고 있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자, 다른 에이스들도 기본적으로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스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일을 벌려도 되네, 시작을 해도 괜찮네. 뭔가 처음 뭐를 할 때 되게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거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주네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꽉 쥐고 있어 이런 느낌도,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시작과 창조, 이것만 기억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 자, 2번 카드에서 숫자 1을 보면 항상 4가지를 떠올리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갈등, 대립, 선택, 조합. 기억나세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졌어요. 다들 더우신가? 자, 그러니까 이 4가지 키워드가 숫자 2에는 존재하는데, 이제 그림이랑 합쳐지면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가 여기서 뭔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대립하고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느낌? 조화롭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갈등과 선택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항상 이거는 갈등, 대립, 선택, 조합, 이 4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2라는 숫자가 딱 보이는 순간에 떠오르면 되게 좋아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주인공이 자,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있고 하나는 묶여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자, 하나는 무언가를 해놨고 하나는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걸 별명을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신 절반의 성공을 했어요.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는 뭐냐면 이룬 게 있고 이루지 못한 게 있어야 의미예요.
초점을 이룬 거에 맞추면 뭔가를 이뤘어, 성공했어의 의미가 되지만 반대의 느낌은 뭐예요? 아직 해야 될 게 남아있는데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지금 주인공은 성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는 성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내 관심은 내가 있는 곳보다 바깥에 있어. 이 성을 나가고 싶어 라는 거예요. 만약 부부관계를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나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게 되게 강한 거죠. 그럴 때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무언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해야 될 게 남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마무리를 짓고 나가는 게 어때?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지구본 같은 걸 들었어요. 자, 지구본을 들었다는 거는 이 사람은 나는 우물한 개구리가 싫어. 나는 더 넓은 세계에 나가고 싶어. 이를 관점에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는 바깥 세계에 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가고 싶어. 이런 게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성 안쪽보다는 성을 벗어나고 싶구나.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안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여기는 너무 적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별명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나갈 때에는 마무리를 짓고 나가는 게 좋겠어. 왜? 탑에서는 항상 종결을 해야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결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보여줄 때 그렇게 조언하면 저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이라는 숫자를 보면 떠오르는 키워드. 성공과 풍요. 그러니까 3은 굉장히 성공이 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 모습.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성공 또는 작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카드예요. 뭔가를 이루었어. 그래서 지그시 강을 바라보면서 여기 세 개의 배가 나오는데 다 내 배야.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주인공이 과연 배를 보고 있나? 강 건너를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즉, 강 건너를 본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강 건너에 있어요. 손에 잡히지 않아. 강 건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카드의 별명을 또 향수 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여기가 아니라 강 건너에 있어요. 아까 2번 카드하고 좀 비교해보면 2번 카드는 성 바깥에, 즉 성문만 열면 바로 바깥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갈 수가 없죠. 강 건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닿을 수가 없는 거고 2번은 자기가 원하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향수, 그리워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공의 키워드도 있지만 보통 연애나 이런 데 삼각관계라는 키워드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우리가 꼭 이성, 동성을 떠나서 3명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2대1로 편먹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유발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제일 안정적인 숫자. 안정적이지만 보통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공과 풍요가 되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으로 대입을 하면 삼각관계면 사람이니까 삼각관계가 문제가 되지 사람이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의 모습에서 뭐가 되냐면 등 돌린 사람이 돼요. 등 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 나를 배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 헤어짐을 조금 암시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카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카드를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4번. 자, 4라는 숫자는 뭔가 구조, 안정적인 구조. 근데 그 안에는 불안정한 게 녹아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숫자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1, 2, 3번하고 9번, 10번 이 5개는 굉장히 숫자적으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요. 근데 중간에 4, 5, 6, 7, 8번은 숫자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앞에 처음 쪽과 마지막은 숫자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그 중간에는 숫자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는 자, 카드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막 춤추고 막 꽃다발 들고. 자, 이 카드의 별명은 결혼 카드예요. 저 안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서 그 안에서 뭐예요? 피로요. 파티를 열고 있죠. 즉 결혼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도 하고 다들 즐거워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할지라도 일단은 결혼 자체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타로에서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만족해요. 자, 시험에 합격할까요? 라고 했을 때 시험에 합격해요라는 표현보다 만족한 상황이 돼요. 만족하실 거예요. 그 뉘앙스에는 뭐예요? 합격하는 거잖아요. 합격을 해야 만족을 하죠.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절대로 합격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점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합격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좀 더 정확해요. 왜냐면 꼭 합격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죠. 떨어져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탑카드에서 그 타이타닉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안 했었나? 또 다른 데서 강의를 하잖아요.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행운한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행운하는 누구일까? 그래서 다 주인공만 찾아요. 조연을 찾고. 그런데 처음에 티켓 파는 그렇죠. 배를 안 탄 사람이 티켓을 처음에 주점에서 디카프리오가 내길에서 그걸 따요. 티켓을. 그래서 뺏긴 사람은 막 절망을 하죠. 그걸 어떻게 구한 티켓인데. 그 사람은 절망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행운아가 된 거지. 그 티켓을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디오피아 항공인가 거기서 출발 2분이 늦어가지고 못한 사람 정말 그걸 놓쳤을 때는 어땠을까? 그걸 타려고 얼마나 그 사람은 막 조급하게 왔는데 너무나 다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족이라는 거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나한테 행운으로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타로카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결혼이니까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뭐 오늘의 카드를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오늘 무슨 파티가 있나? 누구 뭐 환갑잔치인가? 칠순인가? 뭔가 그런 필요한 같은 게 있나? 생각지도 않은 카톡에 청첩장 같은 게 틱 날라올 수도 있고 오늘은 어제 저녁인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단체방을 떠나는 5, 60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축의금, 부의금이 아까워서 거기 나오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왜냐면 취하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자 어쨌든 굉장히 만족하는 카드이고 또 하나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지팡이가 문처럼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기둥과 기둥이 어떤 경계를 나누고 있어. 문처럼 활용되는 거. 자 이 앞은 현실이고요. 이 문을 지나가면 미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 현실을 봤는데 미래 이 문을 통과하면 아내는 결혼하고 파티하고 너무 만족하는 결과야. 자, 이 지팡이는 열정카드 1카드라고 해서 일의 관점에서 내 미래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미래는 저렇게 즐거워. 그래서 일의 입문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 젊은 세대들 M4 세대라고 해서 연애도 결혼도 뭐 자녀도 안 갖는다고 하는데 내 미래가 저렇게 즐거워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하죠. 또 이 일을 하면 네 미래는 저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문과 개업이라는 표시가 돼요. 즉 앞에다가 풍선 걸어놓고 왕국기 걸어놓고 안에서 개업식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다들 개업을 할 때 나는 떼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1년 후에 폐업을 할 거야 하고 개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시니? 자, 5번 카드. 자, 5번 카드는 5라는 숫자는 제가 재생과 매력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혼란 또는 카오스라고 해서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5명의 아이들이 서로 지팡이 들고 어때요?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카드의 별명이 사소한 다툼이에요. 또는 의견 대립. 그러니까 서로 다투거나 대립이 있으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일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뜻은 별로 없고요. 일단 뭔가 다툼이 있구나. 일이 진행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원인을 자꾸 찾아야 되고요.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카드에서 보이는 이 주인공의 모습. 자, 월계관을 쓰고 있고요. 지팡이에도 월계관이 달려있어요. 자, 이 월계관은 굉장히 뭔가 성공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도 같이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지위가 높죠. 그러니까 말을 찾겠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굉장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성공한 모습. 그래서 금이 환양 또는 장원급제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말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주인공의 어떤 마음이 그 동물에 투사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금이 하냐고 하겠으면 얼굴 웃고 있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되게 무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 뭐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좀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자꾸 뒤쪽으로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 으쌰으쌰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밀려가는 상황. 많이들 경험했을 거예요. 백화점 같은 거 이제 옷 사러 갔는데 옆에 친구가 내가 봤는데 이거 좀 별로야 해서 다시 놀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야 너한테 딱 맞아. 그 색깔 너 얼굴이 되게 환하고 너한테 딱이야. 나는 안 어울리는데 너한테는 너무 잘 어울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마지못해 사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입죠. 대부분 망해요. 옆에서 우리가 펌프질이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막 펌프질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망해요. 근데 여기서는 떠밀려가도 괜찮아요. 되게 긍정적인 카드인데 그러면 A하고 B하고 있어? A하고 B하고 있는데 자 나는 정말 때려주고 A를 하고 싶어. 근데 주위에서 다 말려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 B 하는 게 좋아. 그래도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안 돼. B를 해야 돼. 그래서 떠밀려서 B를 해. 그러면 성공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A를 정말 하고 싶으면 A를 해야죠. 남이 아무리 떠밀어도 본인은 그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떠밀려가도 괜찮다는 뭐냐면 A하고 B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선택을. 그렇죠.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A보다는 B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은근슬쩍 그렇게 묻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선택을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묻어가도 괜찮아 이런 느낌인 거지. 너는 정말 A를 하고 싶은데 때려주고도 A를 할 건데 부모님이 자꾸 B를 하라고 해. 어쩔 수 없이 B를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소리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해봐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거 미련 비용이라고 하는데 미련이 없어져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떠밀려가도 괜찮은데 이럴 때는 갈등하고 있을 때 괜찮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의 상황은 지금 주인공이 언덕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번 카드가 되게 잘 맞는데 언덕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성공했죠. 근데 3번은 지팡이를 들고 뭔가 평온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밑에 지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성공은 성공인데 그냥 공짜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역경 고난 이런 역경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좋은 카드만은 아니죠. 역경 고난이 있은 후에 성공을 하는 거니까. 우리 메이저 카드에서 부활 카드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과정이 앞에 존재하듯이 이것도 역경 고난이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카드를 뽑았다면 지금 되게 힘들 거야. 역경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서 성공할 거야. 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열심히 기운을 북돋아 줘야겠죠. 자, 그런데 나는 앞으로 뭘 하려고 해?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 일을 시작을 하면 역경 고난이 있고 나서 이겨내면 성공을 해.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거 꼭 해야 돼? 역경 고난이 오는데 꼭 그걸 하려고 해. 왜? 라는 게 먼저 나와야겠죠. 굳이 나는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 어때요? 역경 고난이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때? 아이스크림 가게라든 디저트 가게라든 빙수 가게를 하든 꼭 커피 전문점만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벽이 존재하면 장애물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부수고 나가야 돼. 돌아가면 안 되나? 옆에 편한 길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죠. 왜 그걸 꼭 뛰어넘어야지만 그러니까 미리 저기에는 장벽이 있어. 저걸 부셔야 돼. 뛰어넘어야 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 말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시작 전후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커피 전문점 하기로 해서 이태를 다 하고 계속 다 끝나고 좀 있으면 오픈이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때려쳐. 다른 거 하면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역경 고난을 잘 이겨내면 성공할 거야. 그런데 시작하기 전이라면 굳이 그 일을 또는 굳이 지금 좀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걸로 한 번쯤은 고려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때려주기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겨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 보면 우리 때는 대통령, 뭐 과학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현실적인 거나 또는 연예인, 아이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지금 유튜버가 1등이라고 해요. 왜냐면 애들도 깨달은 거죠.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개고생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 고생이 너무 심해. 확률이 적어. 근데 유튜버는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니까 연예인보다 더 대박을 터뜨려.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걸 걸고 힘들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튜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공이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연예인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니까 어떤 걸 하겠어요? 힘든 일보다는 좀 더 즐거운 일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너도 나도 이제 그쪽으로 아이들이 하려고 해서 아마 그것도 어떻게 또 다른 무언가가 또 생기긴 할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시작을 했으면 뭐예요? 잘 참고 견뎌서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그러면 성공할 거야? 시작하기 전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봐. 고민해봐. 굳이 가시밭길을 가지 말고 잘 살펴보면 비단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어. 잘 생각을 해봐. 그렇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 카드는 지팡이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번은 뭐예요? 뭔가 변화하고 있어? 또는 A에서 B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동. 이러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늘 날아가고 있는. 그것도 날아가니까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이런 키워드가 존재하는 거죠. 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론가 빠르게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변하는 게 싫어. 근데 요즘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옛날에는 뭐라 하면 단계 배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단계 하면 못 쫓아가요. 중간에 생략되고 그냥 점프를 하지 않으면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대, 40대 초까지만 해도 얼리 어댑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새로 나와서도 관심이 없어. 네,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5G 세대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변화한 것들이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좋은 것이라는 일은 없죠. 나쁜 것은 굳이 비행기 타고 빨리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의미로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지팡이 1카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이 비처럼 쏟아져. 즉 일이 많다요. 일이 많으면 좋은가요? 일 많으면 좋으신가요? 자영업이나 이런 사장 입장에서 일 많으면 좋죠.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일이 많다는 것 자체는 금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과 직원의 차이에서는 사장은 일이 많으면 돈이 많이 벌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힘만 들죠.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나는 1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5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받지만 나는 2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면 돈을 주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기본적으로 사장이 놀면 직원도 놀고요. 사장이 열심히 하면 직원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상대방한테 일을 시킬 때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시키면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우리 사장님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면 그 회사 아무리 힘들어도 다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능을 볼 때 옛날에 예능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싫어지기 시작을 한 게 뭐냐면 뭐 1박 2일이든 무한도전이든 그렇잖아요. 야이치친 뭐 찬물에 입수 걔네 회당 출연료 한 1,0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나도 1,000만 원 좀 그거 하루 정도 자고 찬물에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저기 마라도 가서 짜장면 먹고 오는데 1,000만 원 주면 가지. 못 간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있어요. 그걸 여파로 광고도 찍잖아요. 그럼 억 단위로 버는데 나 같아도 해요. 1,000만 원 줄게 마라도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와. 그러면 안 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개고생을 해서 가. 개고생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청부 살인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10억 줄게 한 3년만 감옥 갈래? 그러면 다 간대요.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에 따르면 힘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에 보상을 해주면 돼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식당에 보통 브레이크 타임이 생겼어요. 3시부터 5시는 거의 모든 식당이 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왜냐면 2시간에 휴식을 보장하면 임금을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임금을 안 받아도 나는 그 시간에 편하게 쉬고 볼일도 보고 하니까 괜찮죠. 예전에는 눈치 보면서 갔다 와야 되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저 은행장 갈게 그럼 눈치 봐야 돼요. 어디 근무 시간에. 근데 그걸 보장을 해주면 돈을 안 주지만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휴식이 제일 많은 데가 유황 캠블리사요. 주 4일 근무하는 거. 주 4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정확한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유상으로 연수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꼭 뭐래라가 지정이 아니라 그 시간을 여행을 다녀도 되고요. 외국에 어학연수를 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1년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 4일. 근데 생산성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에요. 그렇게 많이 놀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평균 월급 자체는 뭐 삼성에 이런 데도 못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회사를 느끼고요. 생산량도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저기 뭐 북유럽 같은 데 핀란드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주 35시간이잖아요. 주 35시간이면 5일 동안 7시간씩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거기는 이제 앞에다가 우리 모래시계처럼 카운팅을 딱 해요. 45분 동안 시계 착착 가요. 45분 동안 일하면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 자기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부장이든 사장이든 그리고 쉬는 거는 자기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내일 좀 휴가 좀 이렇게 월차 좀 쓸게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통보만 하면 위에 상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 왜 해? 이러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업무에 맞게끔 네가 쉬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저임금 구조에다가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해서 어쨌든 일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시간을 적게 주면 당연히 일도 조그만 거야. 똑같은 완성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이 많아지는 거는 꼭 돈이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10을 완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는 약간 미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 첫 번째에서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주인공이 붕대를 머리에 하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공격을 해서 부상을 당해서 또 올까봐 보초를 쓰고 있어.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잘 쓰지는 않아요, 그 키워드는. 왜냐면 이게 1카드라서. 그러면 1이 이렇게 지팡이라고 한다면 9개의 1이 있어. 여기에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본인이 9개 지팡이 중에 8개를 다 만들어서 뒤에다 다 꽂아놓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런데 지금 부상도 당하고 너무 힘들어. 즉 일은 너무 많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지팡이가 9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들고 뒤를 보니까 아직 8개가 남았네? 근데 나는 부상도 당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김장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보통 김장하면 요즘에 10포기, 20포기, 많아야 30포기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제일 적으면 100포기고요 기본이 150포기, 200포기를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김장을 하는데 좀 와서 도와줘. 좀 많은가 보네. 많아봤자 한 50포기 하겠지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우리 행사가 있어서 많이 해야 되는데 한 1000포기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떨까요? 엄두가 안 나죠? 이걸 다 어떻게 해? 시작도 못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질려버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6시쯤 끝나면 밥 먹고 가려고 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안 끝나. 봤는데 아직도 한 100포기가 남았어. 야, 더 이상은 난 질려서 못하겠어. 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내가 그 일을 내가 지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 느낌이 있고 하나는 다 했는데 야, 해도 끝이 없네. 제가 그래서 짜장면을 곱빼기를 잘 안 먹어요. 왜냐면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 너무 배가 고픈데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문 연대가 별로 없는데 딱 보니까 중국집 간판이 들어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이래요. 문 닫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매니까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준대요. 왜냐면 너무 배고파서 곱빼기를 둘 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준대요. 우리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딱 해서 거의 냉면 그릇 이만한 데다가 딱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좋다고 먹는데 이상한 게 먹어도 안 주네. 먹으면 불어서 그대로 먹으면 그대로 하니까 먹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짜장면 절대로 곱빼기를 안 시키고요. 하나 보통 먹었는데 모자라 그러면 하나를 더 시켜서 먹지 절대로 곱빼기를 안 시켜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일이 많아, 힘들다, 그래서 어때요? 포기하고 싶어. 마무리가 안 돼서 포기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할 엄두를 못 내든 어쨌든 그 일은 너무 많아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의미가 굉장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카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9번하고 10번하고 그림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힘들어 보여요? 10번이 더 힘들죠. 자기보다 더 큰 지팡이 10개나 가지고 끙끙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일이 많아 힘들어.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난 책임질 거야, 이런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강해.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책임감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육아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육아를 거의 다 전담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남자 보고 애 봐 그러면 거의 미칠 듯이. 그러니까 가장 싫은 일이 육아예요. 그런데 육아를 전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게 책임감이죠. 그 다음에 그 책임감으로 내가 보살폈는데 얘가 무럭무럭 잘 컸어. 거기에 대한 보상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육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채소를 키워도 상추를 키웠는데 방울토마토를 키웠는데 거기에 잘 연글었어.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느니 내 마트 가서 한 박스 사는 것이 쌀 텐데도 불구하고 그 보람 때문에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비해서 얻는 물질적인 건 적어도 그 보람, 그 기쁨, 만족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육아, 아이를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죠. 단순하게 이 아이를 키워서 얘가 노후에 나를 잘 섬기겠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아이를 잘 케어함으로써 이 아이가 성장한 모습만 봐도 뿌듯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시작에서 완성으로 숫자 카드, 마이너 카드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코트 카드라고 하는 궁정 카드예요. 자, 궁정 카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카드가 페이지, 두 번째 카드가 기사, 라이트고요. 킹 이렇게 4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아까 10번으로 완성은 끝났다면 자, 페이지에서 킹은 시작에서 뭐예요? 킹이 완성으로. 자, 페이지라는 거는 우리말로 심부름꾼이에요. 또는 나이가 어린 친구에서 소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뭐 그냥 나이트는 기사, 퀸은 여왕, 킹은 왕. 그래서 시작에서 페이지에서부터 킹으로 성생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보통 기승전결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페이지의 의미는 즉 시작의 의미인데 이게 코트 카드, 궁정 카드 또는 인물 카드라는 표현도 써요. 어떤 인물이에요. 궁 안에 살고 있는 인물들. 그래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호기심, 도전, 용기 이런 키워드가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명칭 자체에 뭔가 호기심과 그래야지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예능에서 도전 안 하면 다 무효죠. 도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는 뭔가를 한 단계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의 단어는 빠지고요. 무언가 도전하고 용기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성취를 하는 부분까지. 자, 그 다음에 퀸하고 킹은 여왕하고 왕은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성공 이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지팡이에도 페이지가 4장. 자, 그러니까 지팡이, 컵, 검, 펜타클 해서 페이지도 4장, 기사도 4장, 퀸도 4장, 다 4장씩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는 이게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칭상으로. 자, 그러면